일단 타이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팩트 체크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보실 거는 다주택자 옹호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같이 보실게. 당장은 집값 올라도 국민의 예측 가능성 보여줘야 라고 하는 헤럴드 경제의 분석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 더 같이 보실 거는 마찬가지 헤럴드 경제인데 6월 전까지 파는 게 가능한가요? 양도세 갈등에 다주택자 1년 더 버틴다 라는 기사, 이 세 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9월 10일부터 출범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 오늘 보니까는 사회부총리, 그리고 각 장관급들이 다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분하고,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지금 앞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리 찾아보면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좀 첫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요즘에 보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자, 먼저 보시죠.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이죠, 그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이제 5월 10일부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이 뭐 청문회 통과하면은 이제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되시겠죠. 예, 이분의 이전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며 추 후보자가 소신을 담았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과거 국회 기재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악화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나라비를 줄여야 한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게 말씀하셨죠. 갭 투자가 범죄냐, 주택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공급한다 라는 내용인데,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갈 건지 방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020년이죠. 2020년 8월, 1년 반 전에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 라고 답변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는 것. 그래서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로 문재인 정권이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사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예? 전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자가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과 아니면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든 없든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가를 보유하고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이 6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주택자에 한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이제 분들은 40% 이상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세나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나 이런 주택들이 아니라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그런 주택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시장의 주체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장의 논리에 맞는 정책들을 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은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때려잡으면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는 논리로 5년 동안 두드려 팼죠. 그런데 뭐 집값은 아시다시피 하늘 높은 줄 몰라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경제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추후자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고 기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당첨된 소수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여기 사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전에 현재의 문재인 정권처럼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들을 때려잡는 그런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5년 동안의 기조로 흘러갈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같이 보실 게 이 내용이거든요. 자, 헤럴드 경제. 당장은 집값 올라도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자, 보면은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매우 신중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헤럴드 경제에서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로 꼽히는 이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받은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윤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은 대부분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흘러나오는 규제 완화 추진 계획만으로 벌써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이 자극을 받으면 규제 완화 추진 동력은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당장 새 정부 내각의 핵심인 한동숙 국무총리 후보자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 추진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한 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어떻게 봐야 하나?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내용은 그겁니다. 집값 상승이 무서워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5년간 시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미 목격하지 않았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집값이 올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걸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규제를 하면 규제 가격으로 인해 생기는 프리미엄이 있기 마련이다.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갭이 벌어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작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규제는 일단 크게 먼저 나온 거는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은 유예하겠다는 정책이 당장 현재 정부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건 차기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또 떠넘겼고, 그러면 차기 정부는 5월 10일부터는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하락세를 멈추고 드디어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 집값이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또 규제로 눌러버릴 것인가. 그렇다면은 뭐 이전 정부가 해왔던 그런 전철들을 다시 또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초기에 규제를 풀면은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왜? 첫 번째, 일단 무지막지한 그 250만 원 공급을 공약했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한 공급 물량들이 최소한 4년, 5년 뒤에부터는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물량들이 공급돼서 들어올 것이다.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정책적인 공급을 유도할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이전처럼 규제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햇빛 정책으로 그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그것들이 안정적인 임대 물량 내지는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당장에 지금 양도세 중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주위에 몇 분들 만나봤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팔겠다, 이번 기회에 팔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뭐 난 끝까지 들고 갈래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중과세에서 20 추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아닙니까? 그만큼 빼준다니까는 이번 기회는 팔래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은.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똘똘한 놈은 안 나올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방을 던질 것이다. 부산도 지방에 포함됩니다. 지방을 던질 것이다. 서울로 한정해서 본다면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지고 있다면 비강남을 던질 것이다. 결국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산으로 한정을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해운대와 뭐 영도구에 내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를 던져야 된다면은 당연히 영도구를 던지겠죠. 똘똘한 놈, 해운대에 있는 놈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죠. 그렇다면은 영도에는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해운대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부산에 한정해서 본 거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 부산이 포함된 지방을 봤을 때는 서울은 안 던지고 부산은 던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당선인 발표가 난 그 선거일 다음날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이런 기조로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6월 전까지 파는 게 가능한가요? 양도세 등의 다주택자 1년 더 버틴다라는 기사인데, 자, 지금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좀 저러지도 못하는 좀 깝깝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아니라 보유세의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죠? 6월 1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그러면 실제로 언제입니까?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동안 해준다 했으니까는 5월 10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딱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도 받고, 그러고 6월 1일 전에 팔았으니까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그래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등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지금.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그냥 이번에 종부세 한 번 더 맞자. 대신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종부세 한 번 더 맞더라도 그 집값이 상승한 만큼 내가 차익을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좀 한 번 더 버티보자. 차라리 가을장에 팔자.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코멘트 드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체제에서 앞으로의 정책을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 인정하고 끌고 가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분들은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주의자로서 시장의 논리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권 전반부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전반부에는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나오냐고 봐야 됩니다. 상승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인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란 거죠. 그렇지 않고 실제로 몰리는 지역은 서울로 몰릴 것이다, 이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지금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러한 정책의 전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흘러가기는 어렵다. 그거는 다 인정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해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칠 수 있겠지만은 국회에 법을 고쳐야 하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규제 완화는 당장에는 많이 힘들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도세를 올해 6월 1일 이전에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보유세, 종부세를 한 번 더 감당을 하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분위기를 보려고 할 것 같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은 이제 6월 1일 이후에는 이미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더 부담을 하는 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는 다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빨리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올 가을장을 보면서 아니면 내년 봄장을 보면서 분위기에 맞춰서 던지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전국적으로 판도가 돌아가는 그러한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에 기반해서 제 생각을 가미해서 현재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보시면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